지난번 공무원과 전문직에 관한 영상이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우리 회사에 3년간 공무원 생활을 한 30대 신입사원이 입사했거든요. 그의 경험담을 들어보니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공무원 사회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민원 업무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합니다. 외부 민원뿐만 아니라 내부 민원도 많다고 해요. 타부서나 심지어 시의원, 국회의원의 요구사항까지 처리해야 한다나 봐요. 또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서 상사와의 소통이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직급이 높은 상사와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매스미디어를 통해 듣기는 했지만 실제 경험자에게 직접 들으니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제가 과거에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거든요. 처음엔 아쉬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 그 길을 가려고 했지만 지나고 보니 현실의 안정은 없더라고요. 소위 철밥통이라는 공무원 세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고 세금이 줄어들면 공무원 감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2010년대 초반 재정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공무원 감축을 실시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약 40만 명의 공무원이 줄어들었죠. 그리스에서도 2010년 경제 위기 이후 EU와 IMF의 구제금융 조건으로 공무원을 대폭 감축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30%의 공무원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주목할 만한데요. 2004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공무원 정원을 약 10% 감축하는 장기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무원이라고 해서 영원한 안정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직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어느 순간 독립을 해야 하고 다른 동종업계 전문직 종사자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신만의 차별점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세일즈나 마케팅을 잘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 내 전문직 시장이 얼마나 포화 상태인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조계를 보면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급증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변호사 1인당 국민수가 약 1,500명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240명과 비교하면 아직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일본의 3,800명과 비교하면 이미 상당히 포화 상태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죠.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일부 전공 과목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특히 대도시에는 의사가 과잉 공급되는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의사가 부족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계사와 약사업계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자격증 소지자는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어 취업난이 심각합니다. 게다가 대형법인이나 체인점의 확대로 개인 사무소나 약국의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죠. 심지어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던 교사 직종도 예외가 아닙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수요가 줄어들면서 2021년 기준 전국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평균 100일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전문직이라고 해서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차별화된 전문성이 필요한 거죠.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관세사 청년에게 제가 이런 조언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커머스와 관세사 경력이 있으니 그 둘을 조합하면 당신만의 강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잘 살려보세요. 손자병법에서 말하듯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불패입니다.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나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가치관,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까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적을 안다는 것은 선택하려는 직업이나 산업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의 전망, 발전 가능성,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와 자동화가 그 직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또는 기후변화나 인구구조의 변화가 그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기 분석 SWOT 분석을 활용해 자신의 강점 스트렝크스스, 약점 위크너서즈, 기회 어포투너티즈, 위협 스레츠를 철저히 분석해보세요. 직업체험 인턴십, 아르바이트 또는 단기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관심 있는 분야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정보 수집 관련 업계 뉴스, 전문 저널, 연구보고서 등을 꾸준히 읽으며 트렌드를 파악하세요.
네트워킹 링크틴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관심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결하고 정보를 교환하세요. 멘토링 해당 분야에서 성공한 선배를 멘토로 삼아 정기적으로 조언을 구하세요. 현직자 인터뷰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들의 일상, 어려움, 보람 등을 직접 들어볼 수 있습니다. 산업 분석 마이클 포터의 5가지 힘. 분석 등의 도구를 활용해 관심 있는 산업의 구조와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보세요. 포터의 5가지 힘 분석은 산업의 경쟁 강도와 매력도를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분석은 다음 5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기존 경쟁자들의 경쟁 강도, 신규 진입자의 위협, 대체제의 위협, 공급자의 협상력, 구매자의 협상력. 이 분석을 통해 여러분은 해당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와 동향, 그리고 잠재적인 기회와 위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직업이 인기 있다는 식의 피상적인 정보를 넘어 그 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장기적 전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래 전망 연구 세계 경제 포럼 WEF나 맥킨지 같은 기관의 미래 직업 전망 보고서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다각도로 자신과 직업 세계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우리도 성장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런 분석과 탐색을 반복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정보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선택은 여러분을 훨씬 더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커리어로 이끌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책에서 저자는 학벌이나 학위보다 꾸준한 학습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말했듯이 지식의 반감기가 급격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수십 년간 직업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새로운 산업과 직업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10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 윤리 전문가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직업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죠. 반대로 한때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많은 직업들이 자동화와 AI의 발전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평생 학습의 자세입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은 시작점일 뿐 그것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 학습자가 되세요. 그것이 바로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온라인 강의, 독서, 세미나 참석, 새로운 프로젝트 도전 등 학습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언제나 변화의 물결 위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겪은 경험이나 고민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